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52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원피스 1152화는 명계에 있는 루피 일행으로 시작합니다. 가바는 루피를 보며 말합니다. 회양색 패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라. 적들은 절대로 불사신이 아니야. 그리고 그때 가반이 조로와 상디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회양색 패기를 가진 사람이 너뿐만이 아니네. 이에 상디가 기뻐하며 가반에게 다가와 말하죠. 혹시 나야? 나지. 마리모랑 징배만 주가가 오르는 건 용납 못하지. 다만 가반은 상디를 무시하며 조로에게 말합니다. 검사의 몸이네. 몸이 익숙한 듯하군. 이에 조로는 놀라며 답합니다. 내가 폐양색 패기를 가지고 있어? 이에 루피는 말하죠. 뭐? 너 몰랐어?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가반은 당황하며 말합니다. 웃기지도 않는 것. 폐양색 패기는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을 때만 쓸모있지. 그게 네가 네 선장을 지지하는 방식이냐? 너희는 상황의 일원이잖아. 이에 조로는 사과하는데 동시에 화난 상디가 가반에게 말합니다. 야 이봐 나는. 하지만 그때 로키와 하이루딘이 논쟁을 시작하며 상디는 또 무시당하죠. 그리고 로키는 말합니다. 하이루딘 네가 외지인을 고향에 들이겠다고? 에바프는 나를 따른다. 이에 하이루딘은 말합니다. 네가 정부 쪽에 협력할 가능성도 있어. 그날 네가 했던 일 기억 안 나? 우리가 어떻게 널 믿겠냐고. 그때 루피가 로키에게 말합니다. 야 로키 내 동료가 되라. 하이루딘 로키가 내 동료면 해방시켜도 되는 거잖아. 조로와 상디는 로키의 크기와 식욕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루피는 본능적으로 로키가 믿을 만한 사람임을 느껴진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로키는 루피의 제안에 거절하며 자신은 아무도 따르지 않겠다고 하죠.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조로와 상디는 먼저 태양의 세계로 가기로 하고 가반은 로키와 하이루딘에게 그날 사건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에 로키는 말합니다. 정말 끔찍한 날이었지. 그리고 14년 전 회상이 시작되고 로키와 야르이 성으로 향합니다. 둘은 사이좋게 헤럴드에게 향하는데 이 과정에서 로키는 세계정부가 록스를 죽인 이유로 증오하고 있었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로키와 야르이 왕자의 방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병사들에게 질 헤럴드가 있었죠. 그리고 헤럴드는 실루엣으로만 등장하는데 악마처럼 날개와 뿔이 달린 형태였습니다. 로키는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도대체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한편 14년 전 회상 속 엘바프의 가반과 샹크스가 나오는데 이들은 함께 온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당시 잘리지 않았던 왼팔에 문신이 있었죠. 그리고 가반은 말합니다. 함께 목욕한 게 꽤 오래된 일 같군. 3, 4년은 됐나? 이에 샹크스는 답하죠. 아니요, 선장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에 가반은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됐나? 너에겐 더더욱 길게 느껴졌겠구나. 샹크스는 말합니다. 그렇죠. 사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버기랑 같이 유쾌한 해적 생활이나 하고 싶었는데 근데 엘버프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에 가반은 말합니다. 넌 운명의 아이잖니. 오늘은 그런 복잡한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자 샹크스. 그때 샹크스는 자신이 엘버프에 온 이유가 헤럴드 왕과 이야기하고 싶어서라고 밝힙니다. 동시에 엘버프 전설의 악마 열매가 있는 보물방에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09년 전 회상이 시작되면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109년 전.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거인의 적단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했던 시절. 거인 왕국에서 출항한 공식 선박이 엘버프가 절대 공포의 땅이 된 이유를 암시한다. 그리고 배에서 젊은 헤럴드가 나타나 말합니다. 성 안에 아름다운 공주가 있다더군. 보러 가자. 그리고 헤럴드는 왕과 공주 앞에 나타나 소리칩니다. 하하하, 네 신은 어디 있나? 그리고 다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엘바프의 왕 헤럴드, 인간 나이 기준으로 15세, 거인 나이로 45세의 즉위. 그는 정말 개자식이었다. 헤럴드를 향한 나레이션으로 원피스 1152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는 정상연재라고 하네요. 이번 1152화에서는 샹크스의 팔이 잘리기 전 왼팔에 신의 기사단 소모즈처럼 마크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마크는 킬링엄이 말했던 마법진을 통과할 수 있는 마크인 걸로 보이죠. 다만 이 마크는 신의 기사단에만 있는 건지 천룡이 모두에게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마법진은 이무의 능력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마법진을 마크만 있는 자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은 마크가 있는 자들은 이무의 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샹크스가 팔이 잘린 상황입니다. 전 54화를 통해 밝혀지길 샹크스는 왼팔이 잘리며 웃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웃음이 조이보이에 가장 가까웠던 로저와 똑같은 말을 한 조이보이가 될 수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루피의 목숨 대신 팔이 잘리며 이게 운명이라 생각했던 웃음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다만 샹크스의 왼팔에 이무의 낙인이 있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이무에 대항할 수 있는 조이보이를 구하며 자신을 억압하던 수단인 마크가 있던 팔이 잘리는 운명 같은 일에 웃은 걸지도 모르죠. 일단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석 부분에서는 바로 14년 전 엘버프의 과거 예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4년 전 엘버프에서 전설의 악마의 열매가 도난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엘버프 전설의 악마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1111화에서 밝혀졌듯이 태양의 신 니카는 엘버프의 전설 속 신입니다. 엘버프의 중요한 축제인 동지제는 죽은 태양을 기리고 태양이 부활하기를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의 진짜 이름은 사람 열매 모델 니카, 즉 태양신 니카의 힘을 부여하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엘버프가 태양신 니카의 전설과 깊은 연관이 있는 땅임을 보여줍니다. 즉 태양신 니카의 전설이 깃든 땅, 태양의 부활을 기원하는 축제가 있는 엘버프 왕가에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의 악마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태양신 니카의 힘을 가진 고무고무 열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14년 전에는 헤럴드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152화 회상에서는 엘버프 전설의 악마의 열매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가설대로 전설의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라고 생각하고 타임라인을 적어보겠습니다. 14년 전 엘버프에서 전설의 악마 열매 고무고무 열매가 도난당했습니다. 13년 전 샹크스가 고무고무 열매를 세계 정부로부터 빼앗았습니다. 12년 전 루피가 샹크스가 가지고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1130화에서 로키는 엘버프의 왕가에 전해지는 전설의 악마 열매를 가지고 싶어 왕이자 아비인 헤럴드를 죽이고 그 열매를 먹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152호 회상에서 로키가 성에 도착했을 때 헤럴드 왕은 이미 공격당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는 로키가 직접 헤럴드 왕을 죽인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로키는 헤럴드 왕을 죽이고 왕가에 전해지는 열매를 먹었다고 했는데 당시 로키는 현재 펠리르의 능력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키와 헤럴드의 싸움 현장에는 펠리르의 발톱 자국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었고 오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로키를 늑대와 연관시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로키가 엘바프 왕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열매를 먹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거의 거물의 적 록스디 지백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145화 회상에서는 로키가 아직 꼬마이던 시절 에드워드 뉴게이트와 함께 록스디 지백이 엘바프에 상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당시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38년 전에 록스가 죽은 만큼 해당 시점은 적어도 38년 전 이전이겠죠. 그렇다면 록스는 왜 엘바프에 왔을까요? 록스가 왜 엘바프에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록스디 지백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그의 모든 것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결정적인 단서들이 있습니다. 현재 록스의 적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훗날 사왕이 되는 흰수염, 카이도, 빅맘 등 세계관 최정상급 강자들이 그의 휘하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록스라는 한 인물 아래 모였을까요? 그런데 흰수염, 카이도, 빅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와 평등을 꿈꿨다는 것이죠. 카이도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빅맘은 카르멜의 의지를 이어 자유롭고 평등한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흰수염은 세계정부의 차별과 불평등에 분노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이상을 볼 때 록스의 적단이 세계정부에게 테러를 가했던 이유 역시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록스의 적단의 의지는 세계를 끝장내고 다시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든다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킹은 카이도가 조이보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의 의지는 고대 왕국의 의지처럼 자유와 평등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는 곧 록스 역시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센고쿠는 록스 해적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금기에 과도할 정도로 접촉했기 때문에 록스 해적단에 관한 정보는 지금도 남아있지 않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세계의 금기란 공백의 백년, 조이보이, 디의 일족 등을 말합니다. 이는 록스가 세계의 진실, 조이보이, 그리고 니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마치 라프텔에 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샹크스처럼 말이죠. 또한 록스 해적단의 도체는 록스라고 적혀있는데 이 중 5는 불타는 머리를 한 해골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해골의 모습이 마치 태양신 니카와 닮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고무고무 열매가 사실은 사람 열매 모델 니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진실에 접촉했던 록스 역시 니카와 고무고무 열매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볼 때 록스디 지백이 엘바프에 찾아온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조이보이자 태양신 니카가 될 수 있는 엘바프에 있는 고무고무 열매를 강탈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오다 스님이 뜬금없이 록스가 엘바프에 오는 장면을 넣은 이유는 조이보이처럼 되고 싶었던 록스가 고무고무 열매를 강탈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렇다면 록스는 엘바프에서 고무고무 열매를 손에 넣고 능력자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록스는 38년 전 갓벨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즉, 그 전에 록스가 엘바프에서 전설의 열매 고무고무 열매를 강탈했어도 결국 엘바프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흐름상 보자면 지백은 고무고무 열매를 먹었지만 38년 전 죽으며 다시 엘바프에서 고무고무 열매가 나타났다가 정설이겠죠. 현재 최종막으로 점점 다가오면 정말 많은 떡밥들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번 1152화의 엘바프 회사는 엘바프의 전설의 열매가 니카 열매라는 강력한 단서를 제공했으며 이 열매가 헤르드 왕을 거쳐 샹크스 그리고 루피에게 전달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의 거물의 해적 록스디 지백이 엘바프에 방문했던 이유가 바로 이 니카 열매를 노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까지 연결된다면 원피스 세계관의 거대한 역사가 하나로 맞춰질 수 있겠죠. 일단 1152화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추후 풀버전 분석에서 더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